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이 행사 도중에 30분 내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자주 눈물이 나오죠. 마음이 약해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40대까지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잘 뭐 흘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눈물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또 이제 약간 여성화되기도 하고 뭐 풍부해지니까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나이는 아직 40대고 그렇게 뭐 질질 짤 만큼 뭔가 이제 가슴 뭐 감정이 이렇게 여성화된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김정은의 그 마음이 허전하고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한 범죄 행위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마음을 많이 흔들리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체 인민들이 보는 그 행사장에서 30분 내내 이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매우 이제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자, 7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행사를 보도했는데 낮에 행사는 보도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밤에 4.25 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한 1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대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서 이걸 이제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김정은과 그 핵심 축군들을 포함해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상위 0.1%가 모인 자리입니다.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 할 만한 이제 그런 인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1만 명이 모인 이 행사장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짓을 했고 뭘 보여줬고 원하는 게 뭔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김정은이가 들어올 때 이제 청년 군인들, 뭐 이런 장교들, 군관들 다양한 계층에서 이제 김정은에게 경례를 올리는데 이게 마치 집단 광기, 집단 좀비화의 거의 최고봉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일성 때, 김정일 때 늘 이제 그냥 막 광기를 막 부리면서 막 격려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김정일은 약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약간 쪽팔려 하기도 하고 또 신상욱 감독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얘들이 자꾸 이렇게 만세 부르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약간 어색해했어요. 뭐 그거 시키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우상숭배 시켰고 그 아버지한테 그걸 막 시키다 보니까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는 좀 어색해했고. 자,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를 떠받들려 가지고 막 발광하는 그 자체를 얘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마음이 놓이고, 그러니까 그게 주목받는 이런 것들이 관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 탈북자에 따르면 김주애가 뽀뽀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 지금이야 하는 거를 이제 사인을 주니까 김주애가 와서 뽀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입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자 지금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딸과 뽀뽀하고 이런 것조차도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다 이제 어떤 연출된. 그러니까 인민에게 보여주는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럼 누가 이걸 연출했냐? 뭐 현성월이가 뭐 했겠죠. 뭘 보여주려고 했냐? 그 살인마의 그 이미지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자애로운 딸의 아버지, 뭐 인자한 어떤 수령,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모인 뭐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 또 인민군 군관들, 청년 군인들 전체가 김정은에게 막 격려하고 막 울고 짜고 막 이런 모습들이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광기화의 최고봉에 오르고 심지어 좀비화가 됐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청년들에게 왜 외부의 정보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자, 이 외부의 정보 끊어버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에 대한 우상숭배 교육을 심화시키고 저런 이제 광기를 계속 보여주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좀비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굶어 죽어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황장엽 선생님 계실 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강도 군수공장에 갔더니만 굶어 죽는 그 노동자가 하는 말이 우리 장군님은 괜찮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김정일 그놈 때문에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의 안녕을 묻는 이 좀비화된 화석화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고방식이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외부 정보를 다 끊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세뇌화시키걸 넘어서 가지고 화석화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간이 아니고 좀비예요, 좀비. 최소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좀비화된 화석화된 그들의 머리를 외부의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재앙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집권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국정원 방송 끊고 국군 방송 다 끊고 전단지 끊고 라디오 끊고 다 끊었어요. 보내는 게 아예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암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집단 광기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이가 만든 거예요. 이건 사실은 물론 김정은이가 만들었지만 북한 청년들 스스로가 이걸 이제 벗어나고자
알아서 듣고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다 막아버렸으니까 오늘 그 행사장에서 보인 청년들의 그 집단 광기 좀비화는 이재명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재명이 죄입니다. 이거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네들 역시 이재명과 그 일당들 역시 김종은하고 거의 비슷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이걸 이제 봤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절절함. 자, 이걸 나올 때부터 김정은이가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군인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국인민해방군이 나올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군인들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죽은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걸 인지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과거에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이제 지금이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저렇게 중국인민해방군이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특히 이제 그 모택동의 아들인 모인영이 그걸 제일 먼저 쫙 보여주면서 그 모인영과 이제 그 모택동 주석이 자기 아들을 하나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희생시킨 그리고 이제 중국의 특급 영웅들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의 특급 영웅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걸 김정은이가 일일이 그 당일날에 그걸 방문하는 그 모습들을 재빨리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굉장히 지금 뭔가 이제는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어떻게 하나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살아보겠다. 이걸 결심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이 이제 다 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북한으로 옵니다. 북한 핵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든 너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없앨래 안 없앨래. 중국은 미국 때문이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할게.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냥 김정은 때리든 없애버려가지고 그때는 중국은 빠져라. 자 이런 단계에 온 것이고 그러면 시진핑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 대만 칠 때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너 북한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대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진핑이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끌어들인 것이고 김정은도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중국에 붙는 길만이 트럼프로부터의 그 생명 지키는 것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김정은이가 30분 내내 눈물을 흘린 이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중국에게 같이 붙어 살 결심이 섰고 거의 확실하게 지금 그걸 보여준 겁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거기에는 이제 중국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과거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구나는 걸 이제 느끼게 해준 겁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과 정동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게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더니 이재명이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약간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은 닫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두드리다 보게 되면 평화의 문이 열린다 이런 헛소리나 이제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고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그 어떤 것도 할 의사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 할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이미 중국한테 줄 섰어요. 자, 이걸 본 이상 지금 이정석 국정원장도 그렇고 이재명의 안보 라인들도 그렇고 그거 보면서 그게 사람의 대가리를 달고 있다면 느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이것도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거 앉아 있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이거는 재앙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 화석화된 북한 청년들 돌려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재앙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하고 저렇게 붙어 돌아가는데 우리는 중국한테 붙으려고 그러고 북한한테 붙으려고 하고 미국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재명과 좌파 세력의 망국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 김정은의 행동과 함께 오버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신천지나 정명석이 같은 이제 그 성범죄자 이런 놈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를 이끌고 있는데 나쁜 놈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입니다. 김정은이죠.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그 내부에서 동조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외부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감싸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외부와의 모든 통신, 연락을 다 끊게 합니다. 다 회수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교리를 믿게 하고 그걸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차단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세뇌시켜가지고 광신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북한이 똑같아요. 왜 그들이 두 개 국가하고 그걸 다 차단하겠습니까? 다 그냥 광신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 그 광신도 집단을 도와주는 이재명 집단은 더 나쁜 놈들이다. 제 말은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정석이나 정동영이가 하는 짓거리는요. 김정은보다 더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인민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보십시오. 좌파 우파 떠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그들의 알 권리, 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가 최소한의 힘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그게 정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이제 행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참 심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항상 늘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